안녕하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쉽고 빠른 식품 표시 기준을 설명드릴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무글루텐, 고카페인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식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두, 밀, 메밀, 땅콩, 호두, 잣, 복숭아, 토마토, 우유, 가금류에 해당하는 알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오징어, 게, 새우, 그리고 조개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개류에는 굴, 전복, 홍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황산유가 있는데요. 아황산유는 아황산유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는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해당 물질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언급한 식품을 함유한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또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해야 하는데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양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조 과정은 작업자, 기구, 제조 라인, 원재료 보관 등 모든 제조 가공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메밀가루를 사용한 제품과 동일한 제조 라인에서 보리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보리를 사용한 제품에 혼입 가능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메밀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는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또는 메밀 혼입 가능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대두, 밀, 메밀, 땅콩, 호두, 복숭아 등 앞에서 설명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우에는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해서는 안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할 경우 마치 식품을 제조할 때 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무글루텐이라는 표시를 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글루텐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kg당 20mg 이하인 식품 등의 경우 무글루텐 표시를 할 수 있고, 둘째,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1kg당 20mg 이하인 식품 등의 경우 무글루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ml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고카페인의 표시 방법은 주 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 땡땡 밀리그램 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총 카페인 함량은 주 표시면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의 90% 이상, 110% 이하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커피, 다류 또는 커피,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 등의 경우에는 주 표시면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의 120% 미만의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는데요. 과라나는 브라질, 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나는 열매로 씨앗의 카페인 성분이 평균 4.7%, 47mg/g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그 밖에 식품 등의 주의사항 표시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첨가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페닐케톤요증 환자의 경우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축적되어 경련 및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 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락티톨, 자일리톨 등 당 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 알코올류의 종류 및 함량과 함께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별도 포장하에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 방지제, 습기 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 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아마씨유를 제외한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1일 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이 더 있는데요. 이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식품 첨가물 관련 주의사항 표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산화암모늄, 초산,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아질산 나트륨 등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 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 관련 소비자 주의 표시입니다.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제 나슈로와 함께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리태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해야 하나요? 네, 표시해야 합니다. 서리태는 대두의 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으로 동일한 원료에 해당되므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로 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으로 콩, 백태, 청태, 노란콩, 검정콩, 흑두, 서리태, 소이빈, 블랙빈으로 불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골뱅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해야 하나요? 아니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골뱅이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개류의 범위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이메페류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메페류라 함은 두 장의 껍데기를 가진 조개류로 대합, 굴, 진주담치, 제첩류, 바지락 등을 말합니다.
제품에 카제인 나트륨을 사용한 경우에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하나요? 카제인 나트륨이 우유로부터 추출하여 얻은 경우라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해야 합니다.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우유 함유로 표시하면 됩니다. 유사 사례로 대두에서 추출한 디토코페롤 등이 있습니다. 중량 비율 5% 이상 복합 원재료의 구성 원재료로 6순위에 해당되거나 5% 미만 복합 원재료의 구성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해야 하나요? 네,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제5강 원재료명 표시의 복합 원재료 표시 방법을 복습하자면 복합 원재료의 표시 방법에서 복합 원재료를 구성하는 6순위에 해당하는 원재료명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복합 원재료가 제품 중 5% 미만 함유된 경우 복합 원재료의 명칭 또는 식품 유형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복합 원재료 표시 방법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모두 표시해야 하므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대두를 표시해야 하나요? 아니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상태 식품, 즉 농산물인 콩나물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콩나물을 사용한 경우 대두 함유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소분 제품에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추가로 표시해야 하나요?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내용량,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용기 포장 재질, 영양성분 표시를 제외한 원래 기존 제품인 원물의 표시사항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품소분업소에서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추가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메추리알을 사용한 제품과 동일한 제조 시설에서 달걀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와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한꺼번에 RU로만 표시할 수 있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즉,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달걀 함유를 표시하고 메추리알은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므로 메추리알 혼입 가능성 있음 등의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복합 원재료 5순위 외에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함유된 경우 아스파탐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나요? 네,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 아스파탐을 사용한 제품에는 주의 문구로 페닐알라닌 함유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알려드린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